자, 부가가치세 들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특징이 있죠. 그 밑줄을 쫙 그어놓고요. 자, 부가가치세는 국세죠. 국세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그 소득세도 국세입니다. 소득세도 국세고요. 우리가 국세에 상대되는 개념이 지방세죠. 국세는 중앙정부로 들어가고, 중앙정부 국가로 가고요. 지방세는 지방정부로 가는 겁니다. 지방세. 부가세나 소득세, 우리 법인세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내용에 보니까 25.3% 있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25.3%를 갖다가 나중에 지방세로 전환을 해준다, 지방으로 나눠준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여기 볼까요? 맨 처음에 우리가 회계 1급에서 부가가치세 요거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부가가치세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류의 흐름에 대해서, 그죠? 맨 처음에 제조업 요거 맨 처음에 매입 매출 전표 하기 전에 요거 설명했죠. 그 다음에 도매업, 물류가 요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소매업, 그 다음에 소매업에서 또 소매업으로 가는데 그냥 바로 그냥 소비자로 가겠습니다. 얘가 제일 마지막이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여기서 보면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이렇게 돼 있죠. 얘들은 뭐야? 사업자들이죠. 업, 자 붙어 있죠? 사업자들입니다. 얘들은 사업자다. 사업자. 자, 여기는 소비업이 아니죠. 소비하는 자, 얘는 사업자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런 사업자들은 국가가 국세청이죠. 세무서에서 얘들한테 사업자 등록을 내줄 때, 자, 각종 의무를 갖다가 줍니다. 그 의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자, 너 물건 뭐 만들어? 그럼 그 한 개 얼마에 넘겨? 그죠? 얼마에 공급해? 얼마에 공급하느냐? 예를 들어서 1,000원에 공급한다. 그럼 이 금액의 10%를 부과해 100원이죠. 그 부과해서 그 100원을 나한테 납부해. 여기 부가세죠. 여기 부가세입니다. 자, 공급가액의 10%죠. 100원. 이 100원을 나한테 납부해. 자, 도매업자. 자, 너는 얼마에 팔아? 자, 1,000원에 사왔죠? 그럼 이거를 얼마에? 1,200원에 만약에 공급한다? 그럼 얘도 이 금액의 10%를 부과해야 됩니다. 얼마죠? 120원이죠. 그러면 도매업자는 국세청에다가, 국세청 세무서죠? 얼마에 공급해? 이거죠. 자, 얼마 납부해야 돼? 자, 여기서 이 도매업자가 120원을 납부하느냐? 120원 받았으니까 120원 납부하느냐? 아니죠. 자, 도매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매입이죠. 매입이고요. 얘는 매출이 되는 겁니다. 매출. 그리고 부가세법에서는 매출이라기보다도 공급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매입을 할 때 세금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매입을 할 때 발생한 세금을 매입세라 한다. 그러면 매출할 때 발생한 거, 이거는 무슨 세라 불러? 매출세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매업자가 매출을 할 때 120원을 받았는데 이 받은 120원 징수했죠. 그거를 납부하느냐, 120원을 납부하느냐, 거기에서 뭐를 빼? 저기 있는
매입세. 얘가 이거 사올 때 100원을 부담했죠. 그 부담한 100원, 그거를 빼고 20원을 납부하는 거죠. 그죠? 120원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20원을 납부한다. 그래서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뺐어. 그죠? 매입세 빼죠? 그걸 우리는 매입세 공제라고 했습니다. 매입세 공제해서 20원을 납부한다. 그러니까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공제하고 납부세 20원을 납부한다. 그래서 도매업자는 처음에 사올 때 100원을 부담했다가 부담했던 100원을 언제 부가세 신고할 때 요때 공제받죠. 공제받는다. 회수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부담했던 거. 그 다음에 소매업자를 중심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소매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요 소매업자를 중심으로 하면 얘가 바로 매입이죠. 얘 입장에서는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얘가 매입입니다. 그럼 얘가 매입세가 되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매입세입니다. 자, 얘도 이제 매출해야지 최종 소비자한테 이제 매출을 합니다. 얼마에 매출하느냐? 1,500원에 매출한다. 이러면 자, 이 금액의 10% 부과하죠. 10% 얼마? 150원입니다. 자, 150원을 부과를 하고 여기 바로 매출세가 되죠.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얘가 매출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소매업자는 국세청에 그죠? 세무서에 얼마 납부하느냐? 자, 150원에서 얘는 매입세 얼마? 120원이죠. 얘가 부담했던 120원을 빼서 얼마? 30원. 얘는 30원을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그래서 매출세에서 매입세 120원을 공제한 후 납부세 30원을 납부하는 겁니다. 얘도 요거 소매업자도 요 120원을 회수했죠. 공제받았습니다. 처음에 사올 때 부담했는데 언제? 요때 부가세 신고할 때 회수 공제받는 거죠. 그러면 얘도 처음에 부담했던 거 요때 공제받아 먹고 얘도 처음에 사올 때 부담했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받아 먹었죠. 그래서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죠? 사업자들은 부담한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할 때 그때 공제받는다.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는 요거 매입세 부담했죠? 부담했지만 우리는 이거 공제받아 길이 없죠? 공제받아 먹을 길이 없습니다. 예, 왜? 우리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잖아. 그죠?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제하지 못하고요. 공제 150원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를 뭐라고 그런다? 세금을 부담한 자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감세자는 최종 소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세자는 최종 소비자다. 자, 최종 소비자가 150원을 부담했죠. 자, 국가가 얼마 회수했나 보세요. 국가가 회수한 금액 100원, 20원, 30원 이래서 총 얼마? 150원 맞죠? 딱 떨어지지. 그죠? 국가가 150원 회수했단 말이에요. 징수했고 부담은 얘가 있다. 납부는 누구하고? 사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납부하죠. 그래서 사업자들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자들이 신고 납부하고 부담은 누구하고? 최종 소비자가. 그죠? 그래서 납부자와 부담자가 다르죠. 신고 납부는 사업자들이 하고 부담은 소비자가 하고 그래서 뭐라 불러? 얘를 간접세다. 그죠? 얘를 간접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접세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직접세겠죠. 직접세는 내가 부담할 세금을 내 이름으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에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세 있죠? 근로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는 거야. 내 이름으로. 그런 거는 직접세.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 자, 요거는 여러분 우리 그 블로그에 보면은 파일 2개짜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2024 메인 매출점표를 위한 부가세 거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강의했던 거 있죠? 그 내용을 그대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한 번 더 듣고 싶으면 보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쪽에 그림 3개 그렸죠? 그죠? 이 그림 3개. 그림 3개.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이쪽이 이제 매출이죠. 자, 15만 원에 매출하고 15만 원에 매출하는데 부가세가 있어. 부가세가 있는 걸 뭐라 불러? 과세. 그죠? 또는 과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 자, 이렇게 매출을 했는데 부가세가 없어. 부가세가 없는 것을 무슨 세? 면세 또는 면세 사업자 계산서. 그죠?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15만 원을 해외에 매출해. 해외에 매출하는 것을 수출이라고 부르죠. 해외에 매출할 때는 부가세가 없죠. 부가세가 없는 것을 무슨 세? 영세. 영세 사업자 수출. 얘는 수출업자 직수출 막 이렇게 불렀죠. 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특징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세다. 대표적인 국세. 그리고 간접세다. 밑줄 긋죠. 간접세도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밑줄 쫙. 자, 일반 소비세가 뭐냐? 자, 일반 소비세라는 것은 자, 여기 볼까요? 일반 소비세의 반대 개념을 반대가 아니고 자, 일반 소비세.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다. 아까 간접세다. 알죠? 간접세, 국세, 그죠? 인터넷에 보면은 간접세 이라면 부가세를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자, 일반 소비세다. 일반 소비세하고 상대 개념은 아닙니다. 유사 개념인데 이걸 알아둬야 돼. 개별 소비세란 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별 소비세. 그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다 이라거든. 자, 무슨 말이냐? 소비세라고 그래. 부가가치세를. 자, 부가세를 소비세를 하는데 아까 여기 최종 소비자 있죠? 자, 여기가 편의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편의점입니다. 자, 점심때 자, 삼각김밥 사 먹으러 갑니다. 자, 사 먹으러 가면은 얼마? 우리는 최종 소비자 입장으로 1650원에 사 먹는 거죠. 그죠? 우리는 삼각김밥을 1650원에 편의점에서 사 먹는 겁니다. 그 뭐야? 소비인 거죠. 그 소비하면 뭐 한다? 부담하는 거죠. 소비하면 부담하는 거야. 무조건 세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 많죠. 나는 돈을 안 버니까 세금을 안 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소비하면 그 안에 세금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애국자입니다. 그 안에 거진 다 세금입니다. 애국자야. 자기 몸을 불태우고서 세금 내는 겁니다.
그 안에 교육세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교육세 들어갑니다. 교육 쪽으로 들어갑니다. 교육자야. 그죠? 술 먹죠? 주세. 술 안에 전부 다 세금입니다. 술, 담배 안에 거진 다 세금입니다. 자, 교육자니까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고 많이 피워야 돼. 자, 그런 걸 소비세랍니다. 돈 소비하면 세금을 내는 겁니다. 자, 그걸 소비세라 그러고, 개별 소비세는 뭐냐면은, 개별 소비세는 특정한 제품을 소비하면 내는 소비세입니다. 특정한 제품. 알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개별 소비세를 옛날에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에는 개별 소비세를 안 하고 특별 소비세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특별 소비세 이래가지고 특소세 막 이랬죠. 특소세. 어떤 애들이 특소세였냐면은 사치품 이런 애들을 우리가 특별 소비세 막 이런 얘기했거든. 근데 이제는 특별 소비세를 안 하고 이제는 다 개별 소비세라고 합니다. 개소세. 이제는 개소세 막 이래. 개소세. 개별 소비세, 개소세. 옛날에 특별 소비세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치품. 자, 대표적으로 우리 그 전자제품에 보면은 그 냉장고 있죠. 냉장고 양쪽 문 여는 냉장고 있죠. 이거 지금 대중화되어 있었죠.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부자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부자들. 일반 가정집에 가면 한쪽 문 여는 그 주로 썼죠. 근데 부잣집에 가면 양쪽 문 굉장히 비쌌죠. 왜? 그 안에 이거는 사치품이야 이래가지고 특별소비세를 왕창 부과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TV 있죠. 요즘은 집에 가면 웬만하면 그냥 45인치, 50인치, 70인치 이런 거 쓰죠. 여러분 아주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엄청 비쌌어요. 이거는 사치품이야. 그럼 부자들을 위해서 만들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거 왜 특별소비세를 갖다 붙여놨거든. 그래서 한 15년, 20년 정도, 15년 좀 넘었나? 그때쯤 돼서 가전 3사, 삼성전자, 대우전자, LG전자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국가한테 얘기한 거야. 이런 양문 여는 냉장고, 그 다음에 대형 TV도 일반 가정집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 특별소비세를 좀 유예해달라. 몇 년만. 일반 가정집에서도 그런 걸 사용할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그래서 국가가 그 특별소비세를 없애줬죠. 그 가격이 확 다운이 됐죠. 그때 전부 다 보급이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유예 기간에 사실은 끝났는데 다시 돌리려니까 이제 못 돌리는 거죠. 돌리려고 하니까 욕 들어먹죠. 그죠? 그래서 못 돌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특별소비세. 그 사치품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있지만 담배, 그죠? 술, 특정한 제품을 소비하면, 그죠? 아까 이 교육세, 이거는 주세,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개별 소비세라고 합니다. 개별 소비세는 특정 제품을 소비했을 때, 알죠? 부과되는 세금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도 있지만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개별 소비세가 아니고 일반 소비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그냥 무조건 10%야. 무조건 10%. 삼각김밥 10%. 자, 그거 편의점 가서 바나나 우유 먹죠? 10%야. 도시락 사 먹었다? 10%야. 무조건 10% 있습니다. 뭐? 일반 소비세. 소비에 10% 내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일반 소비세다. 그 다음 다단계 거래세 밑줄 쫙. 그럼 다단계 거래세는 뭐죠? 아까 그 뭐죠? 제조업에서 도매업자로 넘어올 때 10% 부과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소매업자로 넘어올 때 10% 부과 있죠? 소매가 또 소매로 갈 수 있습니다. 또 10% 부과야. 사업자가 사업자한테 공급하죠. 10% 또 부과합니다. 소비자한테 10% 부과죠. 이걸 다단계 거래세. 다단계 거래세. 그래서 이 단계가 길면 길수록 소비자가 불리하죠. 중간에 물류에 하는 애들이 다 먹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그럼 세금도 부담하는 거죠. 더 많이 부담하죠.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 공제법 밑줄 쫙. 전단계 세액 공제법 뭐야? 자, 이거 할 때 이 앞단계가 120원 매입세 120원 있죠? 얘를 이게 공제했죠? 그죠? 얘 공제했잖아. 그 전단계 세액 공제법. 시험에 이렇게 잘 나와.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고라프죠. 살짝 글자 바꿔가지고 틀린 답들. 전단계 거래액이 아니고 전단계 세액을 공제한다. 전단계 세액 공제법 밑줄. 소비지급 과세원칙 밑줄. 소비지급 과세원칙은 이거죠. 자, 여기는 볼까요? 자, 여기가 B사입니다. 자, 공급할 때 국내에 공급할 때는 이래 되죠. 공급가 15만원에 세액 15,000원 이렇게 공급하죠. 그런데 해외 수출할 때는 어떻게? 0이죠. 부가세 안 받아. 어떻게? 자, 여기가 어디로 들어와? 세관으로 들어오죠. 세관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검수하고 밖으로 빼낼 때 인취할 때 저 세관장이, 그죠? 여기 세관장 제일 높은 사람, 세관장이 야, 그 물건 찾으러 가라 이러죠. 인취. 그럼 수의업자가 물건 찾으러 갈 때 여기다가 부가세 15,000원을 납부하죠. 요때 세관장이 징수하는 거예요. 요거는 국내에서 사올 때는 얘한테 공급가 15만원, 세액 15,000원을 16만 5천원 이렇게 납부하죠. 수출입할 때는 얘 입장에서는 15만원은 쟤한테 주고 15,000원은 세관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수출할 때는 그 나라에서 과세한다. 그죠?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원칙, 그 나라에서 과세한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시험에 이렇게 떠나오죠. 생산지국 과세원칙 틀린 말입니다. 생산지국 과세원칙이 아닙니다. 여기가 생산지죠. 여기서 과세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과세한다. 수입하는 곳에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소비형 부가세. 요거는 밑줄 안 그어도 좋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소비형 부가세는 뭐냐면은 요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죠. 자, 얘가 하이마트야. 하이마트입니다. 얘가 하이마트인데, 자, 삼성전자로부터 냉장고를 10만 원에 사봤단 말이야. 삼성전자로부터 냉장고 10만 원에 사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냉장고를 소비자한테 판매합니다. 그럼 이제 부가세 15,000원 받았죠. 받았으면 자,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이거 어떻게? 요거 냉장고 있죠. 냉장고 관련만 뺄 수 있습니다. 냉장고 관련만 빼야 돼. 그걸 GMP형, 그리고 GMP형, NNP형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소비형입니다. 자, 외국에서는 GMP형, NNP형 이런 거 씁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팔았지? 냉장고 관련만 뺄 수 있어. 공개할 수 있어. 자, 우리나라는 이거죠. 자, 냉장고 팔았죠? 15,000원 받았죠? 자, 부가세 신고합니다. 어저께 회식했어. 회식하고 냉장고하고 상관 있습니까? 상관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소비하죠? 기업이 소비하면 그냥 빼주는 거야. 기업이 소비하면 그냥 빼주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기업들 보고 소비를 유도하는 거야. 너희들 돈 벌었지? 소비해라, 소비. 돈 모으지 말고 소비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세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세 제도. 저 외국의 유럽 같은 데는 GMP형, NNP형 회식해서 안 돼,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돼. 소비형 부가세 제도. 그렇죠? 그게 소비형 부가세 제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면세는 우리가 뭔 줄 알죠? 얘죠? 예, 면세 제도고요. 자, 사업장 단위 과세 밑줄. 이거는 내일 나옵니다. 내일 나오니까 내일 설명할 겁니다. 됐습니다. 특징 요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특징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생산지국 아닙니다. 전단계 거래액 아닙니다. 예.
개별 소비세 아니죠? 그죠? 일반 소비세. 직접세 아니죠? 간접세. 지방세 아니죠? 국세.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 15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54페이지 보면 납세 의무자 맨 위에 납세 의무자 밑줄. 자,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그게 부가가치세의 납세 밑줄 보세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밑줄 쫙. 사업자. 아까 우리 여기서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있죠, 그죠? 사업자들은 신고 납부 의무자다 이랬죠, 그죠? 신고 납부 의무자다. 부담은 누가 하고?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다 합쳐서 신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자다. 자, 그런데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업자다. 그리고 또 누구도 있다? 요거 수입업자다. 그죠? 수입업자도 납세 의무가 있죠. 해외 수입한다. 예. 세관에다가 납부해야만 물건을 가져올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밑에 표 있죠. 그 사업자 요건. 자, 요거 그 세 가지 시험에 가끔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 요건 해가지고 네모 그 1, 2, 3 있죠. 요건까지 네모 딱 지놓으세요. 자, 사업자라는 것은 영리 목적 유무와 무관하다. 사업자.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사업자다 이라면은 또 뭐라고 얘기하면 조직. 알죠? 조직. 이 조직을 뭐라고 하느냐? 법인. 알죠? 조직, 법인. 그 사업자는 뭐죠? 신고된 자들이죠. 신고를 한 단체, 조직, 단체, 조직, 법인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을 또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업자. 그 사업자는 신고된 단체, 신고된 조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뭐죠? 요 옆에 동네 경찰서. 그럼 동네 경찰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알죠? 그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등록증. 예. 사업하는 곳은 아니죠. 하나의 조직,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겁니다. 자, 세관 있죠? 세관이 물건 파는 곳입니까? 아니죠. 아닌데도 얘 사업자 등록번호 있다니까요. 사업자 등록번호 있습니다. 그럼 절 있죠, 절. 절에 물건 파는 곳입니까? 아니죠. 절도 사업자 등록번호 있습니다. 뭐 국가가 일련 번호를 부여했단 말이야. 그냥 얘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알죠? 근데 그 하나를 조직, 단체라고 보는 거야. 신고된 단체. 알죠? 그런 데는 일련 번호를 부여했다. 그런 번호를 사업자 등록 번호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업자라는 것은 영리 유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업자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업자의 개념. 알죠? 사업자의 개념. 자, 영리 목적 유무와 상관없다. 사업자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성이 있죠. 사업성이 뭐냐?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업성이 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자, 그러면 그 반대가 뭐죠?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다 이런 뜻이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자, 내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뭐 월급만 타면은 가방 사는 거야. 가방 뭐 명품도 가방 사고 막 일반 예쁜 거 다 모아. 나중에 돈이 없네. 그럼 친구들한테 단톡에다가 올리죠. 야, 이거 살 사라. 이거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자, 80만 원인데 살 사라 하고 다 올리죠. 자, 올리고 한 몇 개월 지나서 또 돈 떨어지면 야, 이 가방 하나 살 사라. 이거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겁니다. 그럼 어쩌다가 하는 거죠. 그런데 매일 아침 딱 되면은
방문로 옵니다. 자, 골라 이래가지고 그죠? 1번 얼마, 2번 얼마, 3번 얼마, 4번 얼마, 5번은 어저께 팔렸음라고 이 식으로 있죠? 매일 올리는 거야. 매일. 그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죠. 그런 것들은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건 사업성이 있다.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 그게 사업성입니다. 그 사업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렇죠? 그걸 사업성이 있다. 그 다음에 독립성. 독립성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세부상 컴퓨터학원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취업을 했어. 그 근로계약서 적고 아침에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자 청소합니다. 청소하고 한 달 지나면 월급 받죠? 받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게 세부상 컴퓨터학원에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그 세부상 컴퓨터학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청소 사업자야. 그래가지고 여기 세부상 컴퓨터학원의 원장님하고 계약을 맺는 거야. 내가 청소회사인데 일주일에 2번 와서 아침 6시에 와서 1시간 동안 청소 싹 해줄게. 월수.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줘. 됐고 계약을 맺었죠. 그럼 내는 월수는 아침 6시에 와서 세부상 컴퓨터 청소해주고 가는 거야. 그리고 화목은 또 다른 회사 있죠. 다른 회사 가서 또 계약을 맺고 청소해주고 돈 받고. 그런 것들은 독립성이 있다. 그 사업자는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독립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바로 사업자의 요건입니다. 영리 목적하고 상관없다. 그 다음에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죠. 그건 시험 내기 좋네. 그 다음 사업자 등록 밑줄 쫙. 사업자는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20일 동그라미. 자, 여기 볼까요? 이게 뭐냐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자마자 딱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사업자 등록은 뒤에 발급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며칠? 20일이라는 거예요. 됐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바로 개시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나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이 있죠. 밑줄 쭉. 자, 첫 번째 줄에 2일 있죠. 2일 동그라미. 자, 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세무서 가면은 사실 적시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가면 바로 줍니다. 사실 거기서 이제 서면으로 막 작성하죠. 제출하면 바로 주지만 만약에 저 밑에 5일 있죠. 5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틀이 중요하지. 그리고 이틀은 그겁니다. 내가 사업자 등록하는 순간 처리기간이 이틀이다. 이틀 내로 발급한다. 그러나 사실감에는 적시 발급이다. 자, 5일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자 등록하러 갔더니 내가 이랬지. 커피숍 할 거야. 어디서? 금정산 꼭대기에서. 이러면 뭐야? 이거 확인이 필요하죠. 진짜 하는가? 그래서 관할세무서 직원이 이제 시간 날 때 등산복 입고 금정산 꼭대기 올라갑니다. 갔더니 커피숍 만들어 놨는 거야. 준비 다 돼 있어. 사업자 등록증만 놓으면 이제 사업 개시야. 진짜네. 그 처리 기간이 5일이라는 거예요. 확인. 그런 것도 있고 특히 학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교실의 사이즈 알죠? 그 책상이 몇 개 있는데 그 책상 한 개당 몇 평방미터, 화장실, 그 다음에 휴게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 그러면 확인하러 오겠죠. 그 처리 기간이 5일이다. 5일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틀이 중요하죠. 그 위에 사업자 등록은 20일이죠. 예. 이런 것들이 헷갈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등록 거부, 직권 등록. 자, 등록 거부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등록 거부는 뭐냐면은 얘가 한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예전에 한번 사기를 쳤어. 뭐 예를 들면 재료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재료상이 뭐냐? 허위로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막 이런 거 있죠. 허위로 발급하고 나중에 폐업하고 그래가지고 또 사업자 등록 지 이름 하러 가. 그러면 등록 거부에 안 해줍니다. 그런데 바보야? 지 이름으로 안 하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하고 또 사기치겠죠. 등록 거부. 직권 등록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동생 옆에 사업장 가가지고 낑기가지고 거기서 물건 막 파는 거죠. 그걸 신고 안 하고. 그래서 딱 걸렸다. 그럼 이제 직권 등록 시켜서 가산세 막 때리는 겁니다. 이 직권 등록입니다. 중요한 거 아니죠. 그 다음 사업자 등록의 정정 밑줄 쫙. 자, 정정은 뭐냐? 그 밑에 정정 등록 사유 있죠. 1. 상호 변경. 2. 뭐 통신 판매자는 그 도메인 주소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 지마켓인데 지마켓을 이름을 바꿨어. 지마켓을 하고 무슨 마켓하고 M마켓. 그러면 정시 신고해야 됩니다. 1번, 2번은 신고하면은 발급 기한이 당일로 바로 발급을 해준다.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 사업자 등록증 안에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주소, 업태, 종목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예, 그런 내용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역시 적시 신고하고 처리 기간이 며칠이다? 이틀. 근데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냐? 그 사업자 등록의 정정이 있죠? 다음에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밑줄 보세요. 지체 없이,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밑줄 쫙. 지체 없이. 그 이런 거죠. 뭐 3일 이내 이거 아닙니다. 이틀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된다. 여기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처리기간 1번, 2번은 즉시 재발급하고 나머지는 이틀 걸린다. 여기 바로 사업자 등록의 정정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휴업, 폐업 이런 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 말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 시 필요 서류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기간 돼 있죠. 예, 과세기간 밑에 그림 있죠. 이 그림이 바로 요거죠. 자, 1년 2024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걸 절반으로 6월 30일까지를 뭐라고 그래? 1기라고 그러죠. 얘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2기라 하고 얘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죠. 또 요 1기를 바늘을 딱 잘라서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를 1기 예정이라 하고 얘들을 다음 달 25일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를 1기 확정이라고 부르고 얘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를 2기 예정이라고 하고 요 3개월치를 2월 25일 2월 다음 달 25일 이 월이란 말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 일본식 단어다. 그래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2기 확정이라고 부르고 얘들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이게 바로 부가세 과세기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볼까요? 그럼 부가세 과세기간은 1. 3개월 2. 6개월 3. 1년 뭐죠? 부가세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그럼 1년에 2번 하는 거죠? 6개월. 소득세는 1년입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년, 부가세는 6개월입니다. 6개월. 부가세는 6개월이다.